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은 햇살이 쨍쨍 내리쬐는 수요일 오전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치를 하고 처음 지금 뚜껑을 열어봤어요. 얘는 이름을 제가 지금 못 써놨는데 햇볕에서 그러니까 거리대에서 오래 나가 있어갖고 화상을 좀 많이 입었더라고요. 여기에는 빗물이 튀었던 것인지 빗물이 튀었던 것 같아요. 튀어서 다육이 잎 사이사이로 흙이 그냥 아주 많이 들어갔네요. 이렇게 지금 어떤가 다육이들 열어가지고 확인하는데 이 러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예뻤는데 베란다 안쪽에 잠깐 들어간 사이에 이렇게 초록이가 됐어요. 자, 햇볕이 다육이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군기도 엄청 예뻤는데 참 이 커버 그러니까는 차광막 하고 나서 다육이가 조금씩 웃자란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진짜로 차광이 되면서 아직까지는 6월의 해처럼 그렇게 햇볕이 세지 않아서 그런지 그렇더라고요. 제 거 지금 예뻤던 홍매화가 초록이가 됐어요. 지금 며칠 사이에 이렇게 다육이가 햇볕에 금방 반응을 해요. 그래서 다육이를 색감을 유지를 하면서 예쁘게 키우는 게 참 만만치 않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요 저와 같이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우시려는 우리 시작하시는 다육맘들을 위해서 몇 가지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라고 하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육이를 구매하셨는데 점점 개수가 늘어나는 초보 다육맘. 베란다에서 다육이 웃자라지 않고 색을 띠면서 예쁜 모습으로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란다에 하루 일조량이 몇 시간 정도 되는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최소 4시간, 보통 6시간의 해가 필요해요. 일조량이 부족하면 다육이는 금방 미워집니다. 그 다육이가 애기 다육이든 저와 같이 이렇게 키웠던 다육이든 사정은 비슷한데요. 특히 봄, 여름, 가을에는 다육이가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해가 부족해도 온도가 날이 성장기에 있는 온도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물을 딱히 많이 챙겨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육이들 정말 잘 자라는 시기가 바로 요 딱 시기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하는데 이 해가 없으면 미워져요, 다육식물이. 두 번째, 거리대에서 저와 같이 거리대에서 키울 계획이시라면 먼저 거리대 설치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이 안전하게 이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셔야 돼요. 거리대는 이렇게 거리대뿐만 아니라 하우스 프레임과 커버, 모기장 이런 것들을 같이 판매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엔간해서는 그냥 같이 구매하세요 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차광을 모기장으로 안 하고 저처럼 이렇게 이런 세탁망이라든가 아니면 모기장을 별도로 하셔도 괜찮고요. 커버도 저처럼 그냥 약간 수고스럽지만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도 괜찮고 아니면 아예 판매하는 걸 한꺼번에 그냥 다 구매를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비닐 커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좀 더 추울 때 있잖아요. 그때를 위해서는 비닐 커버를 하시는 게 구매를 그냥 해 두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제가 이런 하우스 프레임 같은 걸 안 샀었는데 지금 이렇게 비가 올 때라든가 아니면 부전나비가 이렇게 날아들 때라든가 이럴 때는 저게 참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반. 그러니까 베란다 안쪽에서 쓰는 선반을 구매를 하셨다면 나중에도 같은 걸로 구매하실 수 있게 구매가 수월한 걸로 비치를 하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하다 보면 절대로 중도에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다육이가 진짜 야곱야곱 늘어나요. 그래서 결국엔 베란다 자리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햇살은 계절별로 다른 자리에 잘 들게 마련인데 저와 같이 앞에 산이 있거나 혹은 앞동이라든가 옆동에 이렇게 가려져 있다면 더욱 해가 드는 위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베란다 전체에 다육이를 내어주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선반은요, 통일감 있게 구매를 하셔야 이렇게 베란다가 정리가 좀 잘 된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선반은 처음에 구매를 하실 때 구매가 수월하고 보편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는 걸 구매를 하시고, 색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냥 처음부터 세팅을 해서 그냥 하나를 샀으면 선반 가로 60cm 선반을 하나를 샀으면 이런 선반이 한 4-5개는 더 들어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애시당초부터 구매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네 번째는 해가 부족하다면 통풍을 충분히 신경 쓰고 인위적으로 선풍기나 서큘레이터 등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아서라도 통풍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통풍이 빨라야 화분의 물마름이 좋아지고 건강한 다육이를 키울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런 어떤 이야기들은 꼭 베란다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지만 노지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통풍을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실 분들은 꼭 생각을 하셔야지만 다육이 옷자라지 않고 예쁘게 키우실 수 있어요. 만약에 해가 부족한 그런 쪽에 이제 살고 계시다면 화분의 크기를 조금 작게 하시고요. 마사 비율을 높여서 배수를 더 좋게 하세요. 그리고 관수의 텀을 조금 더 조정하세요. 다육이는 봄에서 가을까지 생육 온도만 맞으면 계속해서 성장을 해요. 빛이 부족하면 옷자라게 되고요. 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렇게 인위적인 조건을 수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육이를 시작하신 여러분의 가정 조건이 해가 부족한 환경이라면 처음부터 옷자람이 덜한 다육이를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먼로나 도테랑, 온슬로우, 창 종류가 옷자람이 덜한 편이에요. 다육이의 종류를 옷자람이 덜한 종류로 구매하는 것도 있지만 처음부터 묵둥이를 골라서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다만 가격대가 조금 더 비싸죠. 1,000원, 2,000원에 여리고 어린 다육은 폭풍 성장기에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목대와 입장이 길어지고 옷자라기가 쉬워요. 무름에 취약하고 질병에도 약해요. 최소 다육은 2년을 키워야 이런 거에서 약간 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묵둥이라도 기회만 되면 웃자라요. 그래서 금방 미워진답니다. 어디에서든 다육이를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건 다육식물은 햇빛의 양이에요. 그리고 통풍과 온도도 다육식물에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햇빛과 통풍, 온도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맞춰주기가 사실상 조금 어려워요. 이 중에서 통풍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 내부에서 서큘레이터 같은 걸 돌려서 조금 더 인위적으로 높여줄 수 있고, 부족한 빛은 생장등을 통해서 조금 더 높여줄 수 있을 정도가 달합니다. 온도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 창을 여닫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봄, 여름, 가을에는 이 온도도 사실상 다육맘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랍니다. 다육이를 예쁘게 키운다는 게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의미하는 예쁜 다육이 키우기는 웃자람이 없고 색을 유지하거나 혹은 색을 이렇게 들게 만들거나 하는 거를 예쁘게 키운다는 표현을 씁니다. 성장보다는 유지라는 거죠. 물 조절을 하고 해를 충분히 받게 하고 밤에 일교차가 크면 색이 고와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높은 일교차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밤에 스프레이를 살짝씩 해주고 서큘레이터를 돌려줍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 자칫 무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밤에 스프레이를 하는 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내가 변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것들이
부족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려요.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은 초고수가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해서 선택할 수 있는 다육맘과 공간부자인 그 순간을 사는 다육맘들입니다. 여러분의 공간을 후회 없는 시간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와 같이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어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